앱 인벤터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확인하여 더욱 멋진 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비티 시작 함수를 사용하여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서 실행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앱을 인벤터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 앱을 시작할 수도 있고 웹 검색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브라우저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바로 열어볼 수도 있고 특정 위치를 지도 앱으로 열어볼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 제한적이라 모든 앱들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튜브 영상 앱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레트에 보시면 연결 그리고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뷰어에다가 클릭을 하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블록 편집 화면에서 왼쪽에 액티비티 스타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정하기 액티비티 스타터의 동작 값을 선택하고 공통 블록에 있는 텍스트 그 중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블록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블록 안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인텐드 액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문자로 뷰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것은 이제 액티비티 스타터로 새로운 앱을 불러와서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함수를 입력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상을 불러올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다시 액티비티 스타트를 눌러 데이터 URI 값 블록을 아래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블록을 불러와 여기에 내가 재생하고 싶은 영상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생시키고 싶은 동영상의 주소는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유튜브 만약에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영상을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주소가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럼 이것을 복사를 하여 다시 앱 인벤토로와 여기 텍스트 블록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앱에서 이 영상의 주소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시청을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보통 전체 화면을 눌러주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영상이 실행되면서 전체 화면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액티비티 스타터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추가 키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블록을 가져와 여기 뒤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령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포스 그리고 아래 발을 넣고 풀 스크린을 입력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풀 스크린 전체 화면이 항상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추가 키 값을 항상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액티비티 스타터 1 추가 값이 블럭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공통 블럭의 논리에 들어가셔서 참 블럭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 우리가 입력했던 이 전체 화면의 명령이 실행될 수 있다고 우리는 코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실행을 하기 전에 이루어질 단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동영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버튼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화면에 보이는 이 글씨를 바꾸기 위해서 속성으로 텍스트를 우리가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제목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나침반 설명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침반 설명 영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뷰어에 유튜브로 우리가 연결시켜 놓은 유튜브 영상이 실행되면서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버튼에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블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추가한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언제 버튼을 클릭 실행이라는 블록을 가져와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 블록들을 다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앱을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이 뷰어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연결시켜 놓은 동영상이 재생되고 그것이 전체 화면으로 재생을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앱 인벤터 자체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캔버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캔버스가 돌아다니거나 움직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하나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속성은 너비의 부모에 맞추기로 하면 가로가 꽉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자동으로 해서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 수시로 크기가 변할 수 있도록 줍니다. 자율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그리기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캔버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캔버스도 마찬가지로 높이와 너비가 그래프의 값에 따라 크기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도록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서로 들어가서 시계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시계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아래와 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통 블록에 변수를 클릭하여 전역 변수 초기화 변수 이름 값을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름은 클릭을 하여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고 리스트라는 추가 문구를 달아줍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제작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라는 블록으로 들어가 빈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기압 센서나 조도 센서와 같이 수시로 측정하는 값들은 이 빈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변수로 들어가 하나 더 전역 변수 초기화 블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가로 X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그래프가 새롭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너비의 값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값은 수학 블록에 들어가 0 블록을 가져와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X, Y의 최초 가운데 값 0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블록을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시계 블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추가해 놓은 시계 블록을 클릭하여 언제 시계일 타이머를 가장 큰 블록으로 앞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우리 지정하기 너비 값을 위에 마우스 우리가 정해놓은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두게 되면 가져오기와 지정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정하기를 클릭하여 마찬가지로 최초의 값을 0으로 입력을 해둡니다. 그럼 이제 시계 타이머가 작동하게 될 때 그래프의 최초 값은 0, 이제 출발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각각 반복 항목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은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항목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뭔가 동작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리스트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바로 아까 만든 이 리스트에 갖다 대면 가져오기라는 블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연결시켜주면 자 이제 이 리스트에 지금은 비어있지만 이 리스트에 채워지는 숫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져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 우리가 캔버스에서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캔버스 항목을 클릭하여 자, 내려가다 보면 호출 캔버스에 선 그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항목 리스트 안에 넣어줍니다. 자, x1, y1, x2, y2가 보이는데 x1, y1은 최초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이 등장하여 찍히게 되는 x2, y2가 바로 새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점을 잇게 되면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항상 x값은 0을 유지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가로의 x값이 0일 때 y값만 변하게 되면 그 y의 새로운 지점이 찍히게 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x의 0이 이어져서 그래프가 또 새로운 지점에 오는 y값을 0과 이어주는 x의 0과 이어주는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1 값은 우리가 최초에 지정해뒀던 가로값 0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가져오기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한 개를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블럭은 이런 식으로 복제하기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y의 값을 정해야 됩니다. 최초의 y의 값은 바로 캔버스의 높이가 됩니다. 캔버스를 누르게 되면 캔버스 높이를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블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x와 y는 0이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캔버스는 크기가 최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은 상태가 0인데 그게 바로 이 높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뭔가 측정이 돼서 휴대폰이 인식하는 값이 그 높이에서 빼준 만큼의 높이가 그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선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높이에서 측정되는 항목의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항목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목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빼주기 위해서는 수학 블록으로 갑니다. 수학 블록으로 가면 이렇게 빼기 수식이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높이 블록에서 우리가 뭔가 센서와 연결된 값이 리스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빼주겠다 라는 의미로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x1이 0, y1이 0에서 그 다음 x2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갔을 때 이번엔 측정된 y2 새로운 y의 지점의 값이 원래 높이에서 뭔가 측정된 값을 뺀 부분,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이 바로 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x가 가로축이 그래프가 옆으로 계속 밀리면서 그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번 측정될 때마다 이 항목이 반복될 때마다 한 칸씩 옆으로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넓이의 값은 가로의 값을 지정하기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최초에는 0인데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라. 그 간격 정도를 우리는 한 3 정도로 하면 아주 보기 좋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더하기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더하기 블록은 최초의 가져오기 값, 최초의 너비는 0입니다. 그 0에서 이 수학 블록을 사용해서 다음번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약 3픽셀 정도의 오른쪽에 옆으로 숫자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3 정도의 너비에 새롭게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리스트에 이제 뭔가를 연결시켜 줄 때는 리스트 만들기 블럭을 활용하여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센서 값들을 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들을 직접 리스트를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